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여러분 뭐든 시작과 끝은 있나 봐요. 오늘이 벌써 입춘이네요. 겨울이 시작되었나 했더니 벌써 끝이고 또 겨울이 끝나나 하니까 다시 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미즈노 남보쿠 책을 같이 읽어볼 건데요. 바람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자, 그러면 먼저 미즈노 남보쿠가 어떤 사람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전설적인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다. 10세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 되던 해에 도둑질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의 생김새가 성공한 사람들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추록 후 자기의 운명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을 때 이런 말을 들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운명이니 속히 절로 가서 출가를 청하시오.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흰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말한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보리와 흰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이후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운명을 공부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 인보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을 연구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다. 남보쿠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의 큰 창고만 칠동이 되었으나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한다. 3,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따랐고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이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았던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운명을 맞췄다고 전해진다.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독특한 사상이 그의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가 작년에 읽고 많은 좀 감동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시 이 책을 함께 읽고자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제 요즘에 새로운 생활에 새로운 계획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또다시 이 절제가 안 되는 이를테면 폭식 쪽으로 네, 끊임없이 의존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는 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 미즈노 남보쿠 책을 열게 됐는데 그는 어느 정도로 이 절제를 위해서 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냉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도의 한계를 향한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2주 단식하는 과정도 정말 많은 유혹들이 들어왔는데 50일 단식, 정말 이 양팔뚝에 네, 뜸을 뜨는 이유 좀 알 것 같아요. 혼신을 다해 한길을 가라. 미즈노 남보쿠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죠.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방문자가 물었죠. 거기에 대한 미즈노 남부쿠의 답입니다.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만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어우, 저 지금 너무 뜨끔했어요. 바로 저 자신을 혼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요.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야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어.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요.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요.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엔 재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살다간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요.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조금이나마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요.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엔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요.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어.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요.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요.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어찌 보면 요즘에 저를 보여준 것 같네요. 아침에 이 유튜브하고 브런치하고 그러면서 뭐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또 다른 뭐죠? 인스타그램 이런 데 또 글을 올리고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컨텐츠 생산의 시간들이 들어가죠. 물론 의미 있는 일이고 이런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많이 공유한다는 거 되게 좋은 것인데 어찌 보면 컨텐츠의 질을 더 향상시키는데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 하나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그리고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의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를테면 이 북튜브도 책추남 스타일의 컨설팅을 받아서 그 유튜버의 그 스타일대로 한번 연습하듯이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많이 하진 않았지만 해서 적어도 한 50회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나만의 스타일로 점핑을 하려면 제가 좀 더
공부하는 편집 기술이랄지 아니면은 이 유튜브 전략이랄지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 컨설팅 받아온 대로 이 책추남 스타일을 제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폭발하지 못하고 책추남과 비슷한 스타일의 네, 이러한 그 썸네일이며 아니면 그 구현,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제 것이 올라가도 그의 스타일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이제 썸네일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책추남 스타일로 느끼지 김은영 스타일로 느끼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매력이 없죠. 뭔가 다른 매력? 저만의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저만의 것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때 새로움에 대한 그 이슈를 줘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고 저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텐데 왜냐면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관점이 서로 다 다르게 읽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교육을 코드로 해서 저의 그 관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또 이 교육이라는 것도 삶 그 자체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문학과 교육은 다르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인간의 삶을 다루는 인문학 안에 교육도 한 섹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을 좀 더 큰 범주의 삶으로서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다루고 있는데 지금 미즈노 남부코의 그 첫 번째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울림이 오네요. 책을 한 권 읽으면 7번 이상 읽어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를 알 것 같아요. 이 책도 제가 3번 이상은 읽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다른 네, 울림으로 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시련이 온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 운이 점점 나빠져서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어 운이 좋은 사람은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절제해도 실패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절제함으로써 더욱 큰 꿈을 이룰 것이요.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하늘로부터 시련이 내릴 수도 있어. 하늘이 시련을 내리는 이유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더욱 단단하게 하려 하며 대인은 어떤 시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길로 정진하여 결국엔 천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하지만 소인은 작은 시련에도 운명을 탓하며 하늘을 원망하다가 더욱더 공공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절제를 엄중히 지키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요. 운이라는 글자는 세상이 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 언젠가는 자신에게 때가 온다는 것이요. 성공의 운명을 가진 사람은 때를 기다림에 있어 절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오. 성공과 실패는 다 스스로 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것이요. 작은 실패에 마음을 뺏겨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면 성공의 때가 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절제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은 일시적인 일이요. 즐거움이 지나치면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오. 진정을 다하는 노력이 하늘에 닿으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오. 다음 질문자의 질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는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 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적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서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가난해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술자라서 밤 늦게까지 일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안 좋은가요? 밤에 일하려면 불을 켜고 일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밤과 같이 불을 밝히고 일을 하세요. 밤에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연의 이치에 맞지 않게 일을 하면 병에 걸립니다. 부귀장수를 누리고 싶다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모든 것이 조용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해지고 좋은 생각만 떠오릅니다. 밤에는 나쁜 생각이 쉽게 떠오르고 아침에는 좋은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늦잠은 빈공단명의 원인입니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저는 여기저기 관성을 보면 꼭 성공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물 모은 것도 변변치 않고 매년 큰 고생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관대작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귀한 사람들과도 많이 사귀는데 아직 저에게 성공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고위층과 가깝게 지내면 성공할 수 없어. 아직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면 스스로 마음만 교만해져 운명을 바꾸게 된다오. 삼가고 삼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누구나 고위층과 사귀면 실제로는 재물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게 되고 배운 것이 없어도 배운 척하게 되며 덕이 없으면서도 큰 덕을 쌓은 것처럼 행세하기 마련이요.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나네? 이렇게 작년에 읽었을 때도. 근데 지금도 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고쳐지지가 않았네요. 사귀는 사람이 자신보다 너무 높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오. 마음이 이미 높은 곳에 올라가 버렸으니 무의식 중에 더 이상 올라갈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요. 결국 하늘이 준 덕이 높아도 이렇게 스스로 깨버리니 성공할 수 없는 것이라오. 당신이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은 당신을 존중할 것이요. 당신의 기세가 당당하니까 이를 두려워해서 존중하는 척하는 것이요. 어찌 이것이 참된 성공의 길이겠소. 모든 인연이 만나면 헤어지는 것처럼 고위층과의 교제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때 가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 위세를 유지할 것이요. 진정으로 성공을 바란다면 당장 고위층과 사귀는 것을 그만두시오. 대신 지성으로 동료를 위하고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시오. 절대 아랫사람에게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면 당신은 운명대로 크게 성공할 것이요. 하지만 선생님, 옛말에 그 사람은 사귀는 사람을 보며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고위층과 사귀어서 성공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는 것과 같소. 좋은 사람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처럼 고위층과 사귀면 마음이 저절로 고위층과 같아지게 된다는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릇은 작은데 물이 넘치니 자연히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고위층과 계속 사귀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오. 아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제가 바로 이런 직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울 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는 더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네, 공부에 좀 많이 게을렀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런 각성이 좀 들어서 좀 많은 부분 사람들과 지금 네, 단절을 하면서 제가 저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이 책 읽기를 또 북튜버를 더 시작을 하기도 하고 무조건 365개 매일매일 새벽에 책을 읽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부분,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오. 이를테면 계속 욕망만 늘어나고 나의 현실을 직시해서 내가 스스로 좀 더 나은 길로 가는 길을 공부하지 않았던 거. 이게 바로 저 자신의 큰 문제였다는 것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결핍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겠다라는 것을 또다시 네, 성찰하게 되는 오늘 아침이네요.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세상이 아주 어지러울 때는 고위층과 사귀는 것이 일시적으로 성공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어.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꾸 윗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게 된다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운명을 크게 해친다오.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냥 그가 나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은 운명은 정성에 따른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관상가들이 저를 보고 복이 많은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지는 않지만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운명의 기륭은 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마음이 성실하지 못하면 운명은 나쁘게 바뀝니다. 운명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좋은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면 관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설사 부자의 관상을 했더라도 성실하지 못하면 가난한 관상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관상으로 태어났더라도 성실함에 따라 복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륭을 말하기보다 심신을 다스리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기륭을 중요하게 말하는 운명학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노력하지 않아 좋은 운명을 나쁘게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도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면 기분 좋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요. 관상을 물어볼 때도 기륭을 묻지 말고 어떻게 살까를 묻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자신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다면 그때부터라도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덕을 쌓고 노력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에 걸릴 운명이라도 부귀하고 건강하게 살게 됩니다. 울림이 많은 이야기 드리네요. 천하의 스승이 되는 법. 학자로서 명성은 있지만 아직 덕자라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덕자가 될 수 있습니까? 뛰어난 학자라고 모두 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덕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어디에 있든 모든 행동이 도리에 어긋남이 없고 만물의 이치를 전심전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 모든 물질이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세상 만물 중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삼가고 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세상의 덕을 쌓게 됩니다. 덕자의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흠모하여 모이고 따르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의 스승으로 불리게 됩니다. 태생이 좋지 않고 원래 소인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덕을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학식이 높지 못해도 스스로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만물의 이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여 낭비를 일삼고 술과 고기와 음욕에 빠져 지내기도 합니다. 또 교만하여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성공이 대단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한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신은 비단 옷을 입고 가진 척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보다 못하게 보고 앞에서는 아첨을 해도 뒤에서는 욕을 합니다. 누구나 천지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서 비단 옷을 입은 거지꼴이 됩니다. 부디 지금처럼 열심히 정진하여 큰 덕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이런 비단 옷을 입은 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강의도 많이 다녔는데 그런 것과 그런 척하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런웨이에 있는 모델들이 명품 옷을 입고 워킹을 할 때는 그것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건 그의 옷이 아니거든요. 제가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옷을 입은 거지가 되지 않도록 저도 정말 진정성 있게 다시 공부하고 매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삼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무사들도 소식해야 합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서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 싸울 때는 먹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먹는 것이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더라도 뛰어난 무사가 되고자 한다면 식사를 엄격히 절제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먹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에는 철저하게 소식해야 합니다. 무사가 아무리 큰 용맹을 지녔다 하더라도 항상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몸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 결국은 빨리 물러나게 되거나 명을 재촉합니다. 식사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관직을 얻게 되지만 아무리 성공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식사에 절제함이 없으면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미즈노 남부쿠가 주신 말씀들 깊이 새기고 저도 다시 한번 음식 말고 성공을 즐기라는 이 미즈노 남부쿠의 말씀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즐기기 전에 먼저 성공을 즐기고 그리고 성공하기 전부터 음식의 즐거움을 다 즐기면 하늘로부터 빈천이라는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미즈노 남부쿠의 가르침,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기름지게 먹는데 이렇게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어느 책에서 제가 읽었어요. 근데 마침 미즈노 남부쿠가 차명 기운다 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름지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사실 불안 때문에 그렇겠죠. 너무 명철하시죠?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가리려고 기름진 식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난잡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쉽게 받습니다. 절제로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마른 것처럼 보여도 윤택이 있고 어두운 기운이 없습니다.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사람이 수명에 이상이 없으면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자손의 결함이 생깁니다. 음식이 뱃속에 가득 차는 대신 재물이나 자손의 운명이 기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야말로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얼마나 반대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책 읽기를 통해서 제가 깨달아져 가고, 그리고 또 나날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입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더 뜨거운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